만흥, 윤선도 하면 떠오르는 작품, 어부사시사, 오우가, 견회요. 그래. 그 윤선도의 시조 작품이다. 윤선도는 가사 작품 남긴 게 없어. 특이하지. 시조만 남겼다. 자, 이 만흥은 전체 6수로 된 연시조인데 세속과 떨어져서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 이런 것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에서의 즐거움인데 어떻게 보면은 글쎄 그런 것 있잖아. 즐겁긴 한데 그게 가식적 즐거움, 만들어진 즐거움,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 아, 난 좋아 하면서도 뭐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이 제목이 만흥인데 이 만자가 넘친다. 물이 막 넘쳐나는 거, 물이 막 넘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예컨대 만화할 때 이 글자를 쓰는데 넘치는 그림? 이건 아니거든. 이때 뭐냐면 그 함부로라는 뜻이 함부로. 물이 막 넘쳐나는 게 함부로 넘쳐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함부로 그림, 제멋대로 그린 그림, 이런 뜻이 만화거든. 흥은 뭐 흥신, 뭐 흥겨움, 신난다, 뭐 흥에 겨워서 뭐냐면 술에 취해서 막 흥겨운 것도 취흥이라고 하고, 뭐 재미나 즐거움 같은 게 막 넘쳐나는 거, 예? 재미나 즐거움 같은 것을 일으키는 그런 감정을 흥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만흥은 말이야 두 가지 의미가 되잖아. 막 넘쳐나는 흥,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헛된 흥, 제멋대로의 흥, 이런 것일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떤 마음속으로 정말 진심으로 느끼는 흥일 수도 있는데 뭔가 괴름직하지만 뭐 의식적으로 흥겨워하려고 해서 흥겨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이 시 속에서 읽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만흥이라는 것을 그냥 너무 쉽게 이해하면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어떤 만족감, 뭐 흥취,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자연 속에서만 묻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같은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야. 그걸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마지막 수에서 보면은 임금은혜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임금의 은혜, 흔히 그 출처질이라고 해서 임금이 부르면, 그래서 내가 나아가면, 벼슬길로 나아가면 출장 입상 뭐 그런 것 다 비슷하게 일단은 나갔으니까 출장 입상은 무슨 전쟁터에 나가면은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서는 출하면은 이 자연 속에서 나아간단 말이야. 그럼 뭐 한도 모르고 벼슬 한다는 말 아니야? 그러면 처한다는 것은 임금이 너 좀 쉬어 이러면 그만두고 자연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야. 그게 출처질이거든. 출처이치란 말이야. 그건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이야기 아니야. 사대부 할 때 사냐 대부냐거든. 사는 선비고 대부는 벼슬아치니까. 근데 이 윤선도는 끊임없이 유배를 당하고 다시 복직이랄까 아니면은 그 죄가 없어지면서 다시 복권이랄까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겪는단 말이야. 그럼 이 작품은 결국은 벼슬을 뭐 자이든 타이든 그만두고 자연 속에서 머물러 있는 즐거움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시적인 흥겨움일 수도 있고 만들어진 흥겨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자고. 그냥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즐거움이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흔히 하던 우리가 많이 이 작품을
자연 속에서 흥겨움이라고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도 가능해지는 거야. 자, 만흥 한번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한다. 윤선도가 그런 뭐랄까 유배를 당하고 다시 복권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 다른 것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기도 하고. 자, 첫째 수한 가보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니. 그랬더니 산수간, 이 간 나왔다고 뭐와 사이 비트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 그냥 산수에서 산간 수간 다 될 수 있거든. 산간 산속이잖아. 수간하면 물 사이잖아. 우리 교회 그 앞에 여러분들이 신희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시내 흐르는 고래라고 시작하는 시조에도 보면은 시내 흐르는 고래 바회지어 초당삼 그 바회지어 그 바위가 나왔어서 그 바위 그리고 남명조식 선생의 시인가 암혈에 눈비 맞아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도 있었잖아. 암혈 바위 구멍 이건 다 뭐냐면 자연 속에서 지내려면 자연이 곧 주거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 자연 속이라는 그런 의미야. 그냥 이게 말하자면 산수, 바위 이게 꼭 산수는 산과 물이고 그 자연이란 말이잖아. 자연, 산과 물 자연이고 그 바위는 그 자연에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공간. 근데 마침 내가 뭘 했냐면 띠집을 짓다 그랬어. 띠집. 그 신희문의 시조에서는 바회지어 초당 삼고 그랬잖아. 그때의 바회지어 초당 삼 그 초당이 이 띠집을 수 있는 초당. 그거나 이거나 사실은 그 일반 사대부들이 공통적인 생활은 자연 속에다가 무슨 소박하게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지낸다. 그런 의미로 할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한다니. 바위 아래 띠집 짓다. 바위는 자연적 공간, 아주 소박한 공간. 그렇게 읽어내면 되겠지. 바위 아래다가 띠집을 지었다. 띠집. 띠라는 풀이 있어. 띠. 자, 띠집은 내가 풀 초가라고 해석해놨는데 우리 보통 짚으로 볏짚으로 지붕을 이인다. 이형을 엮어서 지붕을 이는 거 우리 초가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띠집은 뭐냐? 띠라는 게 한자로는 모자야. 모자. 띠모. 띠모. 초도 밑에 그 창모자를 쓴 띠모자가 있는데 그가 여러분은 송미인곡에서 모첨 찬자리에 뭐죠? 근데 모첨 초가집 첨아 이렇게 했잖아. 그 전국인이 상춘곡 할 때도 들어봐서 수간목을 벽개수 알패도 이러잖아. 수간목을 벽개수 알패도 목이란 말 나왔지. 그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냐. 뒤집은 우리말 이래 쓰는 게. 근데 삼고초려란 말 있잖아. 삼국지에 제갈공명을 만나기 위해서 유비가 3번이나 초가집을 방문했다. 제갈공명의 집을 초려, 제갈공명의 집을 그때 삼고초려라고 하는데 베트남 여행 갔더니 초려라는 자리를 모려라고 써놨더라고. 삼고모려. 초가나 목이나 그게 결국은 정말 그 띠집을 지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거처하는 집을 소박하게 이르는 말로 그리고 소박한 거처 그런 뜻으로 썼을 수도 있겠다.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따옴표를 칠 수 있겠지. 요렇게 한번 산수간 바위 아래다가 띠집을 짓노라. 누가? 노라가 있는 걸 봐서 주어가 나가 1인칭 주어가 생략되는 거야. 나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질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렇게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그것을 모르는 남들, 그것이 뭔데? 그것을 모르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지어서 지내는 삶의 얼마나 흥겨운지에 대해서 그걸 모르는 남들. 그래서 그리고 이 남은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말하겠나? 자연 속에서 지내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세속적 욕망의 소유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뭔데? 여전히 벼슬길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잖아. 왜냐하면 그냥 정말 초가집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연 속 초가집 살아야 농부들, 어부들. 이 사람들이야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 그걸 보면 비웃고 어쩌고 그거는 살아가는 삶, 가장 평범한 삶을 말하는 기고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기도 벼슬아치들
양반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이제 우습잖아. 웃는다, 야 우습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사람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우습다 이렇게 돼. 요거를 우리가 따옴표를 친다면 우습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지 않나. 뒤집을 진단하니까 나름대로 뭐라고 했나? 우습다야 이렇게. 그걸 어떤 웃음에 의해서 비웃음이죠. 조소고 비소야. 그렇게 한다마는 이제 한다마는 그런 소리도 들린다마는 이런 거야. 어리고 얌의 뜻은 어리다. 우리 중세국어에서부터 나온 어리고 어리석고라는 말 잘 알지?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고 얌의 얌. 얌이란 말은 향암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향암. 향은 시골 향자, 고향 향자, 향암, 시골스러운, 시골뜨기 뭐 이런 정도의 뜻이지. 암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를 잘 보면 문문자 문문 변의 안에다가 그늘 음자, 어두울, 이제 소리 음자 있잖아, 소리 음자. 문 안에다가 소리 음자. 그래서 이게, 암 되는데, 암이 됐는데, 향암 하면 암이 됐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닫힌 문. 문이 닫혀있다, 닫혀있다. 닫혀있다는 건 뭐, 바깥 세상 모르는 거잖아. 어둡다, 이거지. 어둡다, 어리석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어리고 향함의 뜻, 이 말은 어리석고 시골뜨기 같은 뜻, 시골뜨기 같은 사람의 생각. 그 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어리고 향함의 뜻에는 화자 자신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향함의 뜻에는 뜻으로 보면 크게 내 분수인가 하노라. 내 분수인가 하노라. 내 분수. 자, 분하는 건 분수야, 분수. 분수라는 건 뭐야? 자기의 처지에 맞는 일이라는 거잖아. 그럼 내 처지는 뭐다? 자연 속에 묻혀있는 나잖아. 그게 나의 분수다. 그 어떤 뜻이겠노?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게 그게 나의 처지에 맞는 일이다. 내 처지에 맞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처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할겠노? 그렇지. 임금에게 쫓겨났으면, 쫓겨났다면, 축출당했다면, 야, 너 좀 쉬어 했다면, 그게 내 분수라고 여겨야 되겠지. 그럼 이게 이제 내가 자연 속에서 살면서, 이게 내 뜻이네? 라고 했다면, 벼슬에서 쫓겨난 사람이, 야, 이게 내 뜻이야. 라고 했다면 알고 보니 이게 내네 이라면 벼슬에 더 이상 뜻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암만 임금이 불러도 안 나가야 되겠지. 실제로 윤선도는 그 삭탈 관직을 당하고 여러 번 불렀으나 사퇴한 적이 있었어. 뭐 대반 우리가 뭐 생각하면 여러분이 견회요라는 것을 공부할 때 틀림없이 그런 걸 보게. 견회요는 견회거든. 뭔가 내 생각을 어디 떠나보내는 거야. 떠나보내는데 그 마음을 품은 생각을 떠나보내는 거니까 스스로 위로하는 뜻에서 썼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건 언제 썼냐면 병진소를 올리고 병진년이 언제냐면 1616년의 병진년이야. 이때 이이첨이라는 사람 임금 가까이에서 아마 세력을 누렸는가 봐. 그래서 임금한테 안 됩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쫓겨났거든. 그래서 어디 가냐 함경도 경원으로 귀양을 가. 거기 가서 부모님도 그립고 임금도 그립고 막 하겠지. 그런 걸 노래했는 게 견회요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한 7년쯤 뒤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풀려났어. 그리고 벼슬을 했단 말이야. 그럼 벼슬을 하다가 곧 싫어 사직하고는 고향에 돌아간 거야. 그 다음에도 계속 벼슬을 주고 불렀는데도 안 간다 해도. 근데 이제 20년쯤 뒤에 병자호란이란다. 병자호란 1636년이지.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때 병자호란이라는 것은 뭐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잖아. 거기에 저항하려고 의병을 만들어서 강화도에 갔는데 이미 항복을 한 게 항복을 했다는 것이 맞겠지.
화의를 맺었다는 것을 항복을 했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보길도에 들어가는데, 그 보길도 하면 윤선도는 엄청나게 그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돼버리잖아. 그 보길도에서 있다가 결국 또 귀향을 가게 돼. 왜냐면 병자로 된 니 왜 임금님 안 모셨니 해서 귀향을 가는 거야. 또 다시 귀향 갔거든. 그 또다시 풀려거든. 해남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때쯤 됐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제 다시 안 가? 이러면 이게 내 분수라고 하겠지. 그런데 그 뒤에 안 갔냐? 갔단 말이야. 우리 유명한 그 송시열과의 그 당파 싸움이 생기잖아. 송시열은 서인이고 이 윤선도는 남인이었는데 그들끼리 서로 대결을 벌인단 말이야. 그럼 이게 내 분수인가 하노라라고 했지만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내가 여기 있는 게 나는 삶에 만족한다. 그러고 보니 내 삶에 만족하는 이곳의 삶이 진짜 내의 분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정도를 읽어두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수로 가보자. 보리밥 푼나물을 알맞춰 먹으네. 보리밥 푼나물. 보리밥은 뭐 쌀밥이 아니고 보리밥이라는 것이. 그리고 푼나물이다. 고기가 아니고 푼나물이란 말이지. 뭐 어떤 거야? 소박한 음식. 예. 그러니까 뭐 보리밥이나 푼나물은 음식의 일부가 되잖아. 전체를 일부로서 표현하는 대유법인데 이걸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 왜? 자연에서의 삶이라는 거지. 자연의 삶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 소박한 삶. 그러면 요걸 딱 보면 보리밥 푼나물 소박한 음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위에서 우리가 띠집이라고 했잖아. 띠집. 띠집은 아주 소박한 주거지잖아. 그러면 소박하게 먹고 소박하게 살겠다 하면 떠오르는 한자성어가 뭐지? 단사표음이라는 게 여기 있었지. 단사표음. 소박한 음식. 그냥 도시락밥에다가 표주박으로 마시는 물. 그냥 우리 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물 먹고 물 마신다라는 말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건데 나물 먹고 차가 없으니까 대신 물이나 마시는 찬물을 마시는 거야. 그래 표주박 들고 다니다가 물 먹는 거야. 자 그래서 단사표음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 말하고 또 우리가 뭐냐 단사표음. 그뭐 단사표음을 줄이면 단표가 되는데 단표에 따라오는 말이 뭐여서 단표. 우리 박일로가 쓴 누항사라고 할 때 누항 지저분한 집, 뭐 지저분한 마을 이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이 띠집이라는 것과 보리밥 푼나물 이렇게 연관이 우리 흔히 말하는 단표누항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이건 소박하게 사는 거야. 이건 음식과 관련되고 위에서는 주거지와 관련됐고 여기서는 음식과 관련됐구나라는 거지. 알맞게 먹는 거야. 알맞게. 뭐 배부르게 막 그렇게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알맞게 욕심을 안 부리고 이렇게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자 1년에서 산수간 바위 아래 계실 때 산도 있고 물도 있었고 바위도 있었는데 여기는 바위 끝 물가라 했네. 그러면 이 바위 끝 물가 사실은 뭐냐 물가에 있는 바위지 그지? 바위 끝에 있는 물가가 아니라 물가에 있는 바위. 자, 어쨌건 물가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노는 거야. 거기서 물가에서 슬카지 실컷 노니노라. 실컷 즐긴다. 논다. 실컷 즐긴다. 그 남은 연암은 일이야. 그 남은 그거 말고 말이야. 그거 말고 남아있는 연암은 10여 가지의 연암은 10여 가지 일. 뭐 어떤 일이겠노 그럼. 그 나머지 연암은 남은 일. 그 나머지 연암은 10여 가지 일. 즉 자연에서 지내는 일 말고 다른 일. 세속적인 일 아니야. 그지? 그거는 뭘 추구하는 거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일 아니겠나. 그렇겠지? 그 나머지 일이니까. 그거는 불할 줄이 있어요.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그것을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있으랴 없다라는 뜻이잖아. 이게 전형적인 서리법인의 의문형 종교를 사용해 있겠는가? 물음표를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나는 이 현재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이런 일을 하고 싶었겠지. 이게 나머지 일은 부러워할 줄 있으랴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게 바로 내 분수잖아.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은 부러워할 일이 없지. 이렇게 연결이 됐어. 자, 이게 연시조인데, 연시조, 우리가 흔히 고전 작품으로서의 연시조는, 현대 연시조는 안 그렇지만, 고전 연시조는 그게 어떤 연마다의 논리적 연관이라든지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만 본다면, 위에는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사는 거, 주생활과 관련된다면, 밑에는 뭐 일종의 식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통해서 안분지족 또는 안빈낙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굳이 안분지족이니 이렇게 안분지족이니 우리가 안빈낙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반드시 꼭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 안분지족, 이게 내 분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만족함을 안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 다른 것을 부러워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는 뭔데? 부러워할 줄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것도 만족함을 아는 거잖아. 그럼 이거 굳이 안빈낙도라고 이야기나 어떤 뭐랄까 약간 엄격하게 다르진 않지만은 이것도 어떤 안분지족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야. 이걸 엄격하게 서로 구분하려고 애를 쓴다면 이상해 오히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내 분수다고 여기는 거는 안분지족이고 나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데? 안분지족 맞잖아. 다만 여기 안빈낙도라고 해놓는 것은 이 낙도는 도가 뭐겠나? 도를 즐긴다는 것은 이런 삶을 나의 도라고 여긴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됐지? 자, 그 다음 3년으로 한번 가보자. 잔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잔을 들고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혼자 한다. 혼자 하라. 혼자 하면 보통 어때? 외로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 외롭다. 그런데 혼자 앉아서 먼 매를 먼 산을 바라보는 거야. 자, 먼 매, 산, 먼 산을 바라보니 외흘 하는 거는 왜라는 게 정성치연이니까 그랬겠지. 먼 산을 탁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리하랴 반가움이 이러하겠는가. 여기 역시 의문형이 와 있네. 자, 먼 산을 바라보니까 어떻다는 거야?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것보다도 더 반갑더라. 우리 비교급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뭐 이러면 왜 그렇잖아. 최상급의 뜻이 된다는 거 뭐 영어 시간에 배운 거 있지.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임보다도 더 반갑다. 그래 이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반갑다.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 이러하겠는가. 이거보다 더 반갑대. 저 의문형 썼지? 이 의문형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 서리적인 표현이다. 그지? 이러하겠네. 이러하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여기 그리던 임이라는 것은 그리던 님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 양반 사대부들의 가사나 시조 같은 데서 나오는 임금일까? 임금이 오고 가고 하지 않겠지. 얘가 그야말로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임이 온다 하는 임보다도 산이 더 이 산이 먼 산을 바라보는 게 더 좋아. 그래서 말삼도 우음도 아니어도 왜? 주체가 뭐야? 말삼도 우음도 안 하는 주체는 뭐야? 산이야 산. 산은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잖아. 그치? 그래도 못내 대화하노라. 그렇지만은 못내. 정말 무엇보다도 못내. 무엇보다도 더 좋아한다. 마냥 좋아한다. 좋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 얘는 산이 임보다 더 좋다. 자연이란 말이야. 자연이 임보다도 더 좋아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화제였던 무라일체적인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이것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누고서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누군가가 말이야. 어떤 사람은 뭐죠? 삼공독은 삼공세 영감 이러면데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야. 삼공 그러면 임금 밑에 그게 말하자면 2인자, 3인자, 4인자 돼. 임금 아래에서 임금 아래 가장 높은 벼슬 하죠. 임금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임금은 누구도 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 누가 말이야 상공 높은 벼슬 보다도 낫다고 하더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보다도 낫대. 삼정승 말이야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 자, 이 일만만자의 승자 탈승자는 알지? 탈승자. 이 승이 만승할 때 이 승이 뭘 뜻하느냐면 우리가 타다는 것은 수레를 타는 거잖아. 이 말하자면 여기 만승하면 어떤 뜻이냐면 만대의 만대의 그 병거라고 했는데 병거는 어떤 전투용 수레. 그리고 옛날에는 영토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자 혹은 무슨 천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갖기 위해서 해야 되나. 자기가 그 뭐랄까 영도하는 지배하는 땅이 얼마나 넓으냐가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러려면 그 땅을 확장한 넓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 그때 필요한 게 병거였어. 응? 수레인데 물론 거기는 전투용 수레 그래야 되겠지. 물론 말이 끌 수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끈다는 것은 의미. 그런 걸 만대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누가 그럴 수 있겠지? 천자라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제후는 그 10분의 1 천승이라면 제후를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만승이 천자란 말이야. 천자. 그러면 누가 말이야 삼공보다 낫다 하던데 무엇이 자연에서 사는 즐거움이 말이야 삼공보다 낫다 하더라. 그럴 때 내가 생각하니까 만승 천자도 이만하지 않을 것 같다. 여기도 이제 의문형을 써놨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삼공보다도 낫고 천자보다도 낫는 것이니까 이게 가장 좋다는 거지. 이게 가장 낫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뭐가? 자연에서 사는 즐거움이. 그 이야기한 거야. 이제로 헤어든. 지금. 이제서야 헤어든. 헤어보니. 헤아리다. 생각하다. 이제서야 생각해보니. 이제서야 뭔가 비로소 깨달은 거지. 이제서야 생각해보니 소부허유 여기 이런 주격조사네. 소부허유가 야같더라. 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소부허유는 누구야? 소부허유는 중국 흔히 말하는 여순시대의 그 사람이었어. 여순시대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소부허유하고 딱 같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산영수라는 말이 떠올라. 고전 시가에 흔히 나오지. 기산영수. 자, 그 기산영수는 산과 강인데 소부허유는 사람 이름이야. 그 기산에 숨어 지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분들을 은일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허유는 소문이 많이 나 있었는 거야. 소문이 많이 나서 그때 요임금이 말이야. 허유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자기 임금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허유에게 내 임금 자리 좀 맡아주라 이랬단 말이야. 그래 허유는 뭐라고 했어? 야, 그 소리 안 들은만 못해. 안 들은만 못해. 왜? 그 욕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욕먹은 마찬가지. 에이 더러운 소리 들었어.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내 기산 영수라고 했잖아. 그 영수에다가 그 더러운 소리에다 귀를 씻은 거야. 자기 귀를 그냥 영수에 씻었다는 거지. 근데 마침 그 소부가 뭐 소를 몰고 가다가도 이야기하게 하고 뭐 망아지를 몰고 가다가도 이야기하는데 소부는 실제로 무슨 뭐 농사도 짓다 이러니까 소였을 수도 있겠다. 근데 망아지는 우리 흔히 현자들이 타고 다니는 거니까 뭐 망아지일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몰고 가다가 그 영수를 건너가는데 망아지들 소든 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이 더러운 귀 씻은 물을 먹는다. 그래서 못 먹게 하고 끌고 나갔다.
그게 소부 허유거든. 뭐였다는 이야기야? 벼슬 임금 자리 줘도 싫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뭔데?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래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야, 그 사람 참 영리하네. 야 같다는 우리 야 같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니 정말 영리하다. 정말 참 똑똑했네 말하자면 영리했네. 응? 정말 영리했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지금 자기 처지가 이 소부 허유가 있는 거 비슷하거든. 응? 그러니까 소부 허유를 예찬함으로써 자기 현재 처지가 두드러질 수 있겠지. 자, 근데 아마도 임천 한흥을 자 여기 이거 보고 거기 원문에는 원전에 보면은 고산유고라는 책의 원전에는 보면은 한자를 조금 크게 쓰고 그 밑에다가 작은 글자로 우리말로 이렇게 써놨어. 이건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안 되고 한자로만 되어 있는데 이 작품 그래 돼 있다. 나머지들은 뭐 다 그냥 그대로 써놨는데 요 같은 경우 봐 임천 님천이라고 써놨지. 조금 다른데 이걸 우리말로 앞에다가 쓰려다가 그거는 한자를 크게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내놨는 거야. 임천 글자가 숲과 샘 혹은 숲속의 샘 이런 말이야. 그 이것도 결국 자연을 말하는데 임천 임천 숲에 있는 샘 숲과 샘 어느 것도 관계가 없겠지. 숲 속에 있는 샘 자연 임천 거기에서의 한가로운 흥 거기서의 한가로운 흥을 비길 곳이었구나. 비할 데가 없구나. 이게 최고구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그 흥겨움, 그것은 아무래도 비교할 데가 없다. 그게 우리 강호 한정이라는데, 강호 한정. 강호에서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정. 강호 한정을 노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 5번째 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내 성, 내 성격, 내 품성이 나의 성격이 게으르더니 내 성격이 좀 게을러. 부지런하지 못해. 어떤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내 품성이 좀 게을러서 하늘이 그걸 알았는 거야. 하늘이 알아줄 때 이 하늘은 뭘까? 절대자. 그 하늘이 알아서 이 하늘을 높였기 때문에 아라실사 여기 시라고 하는 높임 선함을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하늘이 알아서 아셔서 하늘이 아셔서 하늘이 아셔서 인간 자, 요 인간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휴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 사는 세상 인간의 만사를 온갖 일을 이 세상의 온갖 일을 한 일도 아니 맡겨 이 말이야. 한 가지 일도 아니 맡겼어. 왜? 내가 게으른 줄 하려니 알아가지고 한 가지도 아니 맡기고 왜였다. 다만 다른 거 안 가지고 다만 오직 이런 거 알겠나? 다만 다툴이 없는 다툴이 서로 뭐 가지려고 혹은 뭐 서로 차지하려고 그 다툴 리가 없는 뭔데? 강산, 강과산, 자연. 이 자연을 지키라 하시던 지켜라 하시도다. 지키라 하시는구나. 지키라 하셨도다. 응? 그래 내가 자연 속에 머물러 지내는 것이 곧 뭐라는 거야? 하늘이 명령이잖아. 천명이잖아. 천명. 그지? 혹은 소명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자연 속에 지내는 것은 하늘이 시켜서 하는 일이야. 하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너의 운명이고 팔자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해서 하는 거니까 이 일은 말하자면 굉장히 뭐랄까 합리적 그럼 좀 이상하나 어쨌거나 지극히 당연한 어디 뭐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뭐 하늘이 시키는 일인데 뭐 어때? 그렇지 그런 뜻이다. 그래서 하늘이 이 자연의 주인이 되라 한다 해서 그렇게 풍월주인이라는 말을 써놨다. 풍월주인 나중에 상충곡을 공부할 때도 이 풍월주인이란 말이 나올 거야. 하늘이 내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 강산이 디오타 한들
강과 산이 자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게 내 분으로 누웠느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연에서 뭐라 했노? 내 분인가? 그게 내 분수라고 했잖아. 자연에 있는 것을. 그럼 여기 또 뭐 그게 내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냐? 여기 역시 내 분으로 누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이건 내 분수가 아니고 뭔데? 응? 이건 내 분수가 아니고 뭔데? 글쎄. 좀 뭔가 다르지? 이거 내 분인가 했다? 내 분이 아니다. 이게 내 분수인데 사실은 그게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거야. 그럼 뭐냐 그러면?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임금의 은혜를 이제서야 알겠네. 왜? 이건 뭔 뜻일까? 이 임금의 은혜를 이제야 알겠네. 임금이 그렇게 생각해봐. 임금이 계속 벼슬을 시켰으면 내가 자연 속에서 지낼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임금이 야 너 좀 쉬어 이랬단 말이야. 와, 그 덕분에 내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야. 그치?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떠오르지. 이것 또한 임금의 은혜라거나 역군은이셨다. 자연에서 지내는 거. 벼슬을 하는 것도 임금님 덕이고 벼슬을 하지 않는 것도 임금님 덕이야. 그게 출처질이란 말이야. 나가면 벼슬하면 벼슬을 하는 게 좋고 또 벼슬하지 않으면 자연에 있으니까 좋고 이게 다 임금의 덕이라는 거지. 어떤 유학자들이 갖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사고. 그러면 요걸 보면은 어떻다는 이야기야. 요걸 보면은 이게 자연 속에서 우리가 만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즐겁긴 하지만 임금이 은혜로 즐거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만 마냥 즐거워만 해서 되겠느냐 라는 의미도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뭐라 임금 은혜니까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구나. 아무리 그것을 갚으려고 해도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대. 임금의 은혜가 하도 크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 예?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임금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면서 임금 은혜를 갚을 수는 없잖아. 뭔가 해야 되나? 임금 곁에 가서 아니면 임금이 시키는 일 무언가를 해야 갚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좀 있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 내가 할 수 없다는 어떤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임금이 이 시절을 읽고 봤다면 네, 야, 윤고사는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저게 그냥 둬서 되겠나? 뭔가 벼슬을 하나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흔히 나오는 임금을 예찬을 하면서도 임금이 덕분에 내가 자연 속에 이렇게 즐기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도 또 언제든지 임금이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라. 그리고 언제나 임금 생각, 오로지 임금밖에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조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자연에서 지금 흥겨운, 정말 한없는 흥겨움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임금의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흥겨움일 수가 없다라는 이 전체 6년의 이 내용에서 이 작품의 창작 의도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세속에서 벗어난 삶의 즐거움이라기보다도 끊임없이 어떤 세속을 향하고 있는 그런 그 화자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자, 이 문제가 아주 많이 붙어 있다. 문제가 아주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심화해 가면 되겠지. 104문제다.
104문제가 붙어 있어. 104문제를 풀면은 뭐 해결되겠지. 자, 전체가 28쪽짜리 104문제가 붙었어. 자, 만흥. 윤선도의 작품이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가사가 작년과 재작년에 가사가 출제됐으니까 원래쯤은 시조가 나올 법도 하지. 그리고 어부사시사가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몇 년 전에 나왔으니까 이쯤 돼서 윤선도의 이 만흥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 왜 그러냐면 고전은 어느 작품이라도 어느 책에나 다 있어. 그래서 EBS 교재에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나왔다기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고전이니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느 책에는 있고 어느 책에 없는 게 아니고 이 작품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내에도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의 출제 가능성은 좀 높겠지. 하여튼 104문제를 풀면서 심화시켜서 윤선도의 만흥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는 것이 좋을 거야.